손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김프로가 제자들에게 그 장중에 보내드린 카톡 내용이에요. 오늘 장은 반드시 올라간다. 김프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김프로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뭐 틀릴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맞는 경우가 더 많고, 그 다음에 기법대로 하면은 누적 수익이 쌓인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오늘 장은 반드시 올라간다. 하지만 본인의 손절 기준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 의미 없다. 손절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손절 강의는 제 강의 찾아보시면 채널 검색에 들어가 손절 치면 거기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열차, 노선 요거를 보고 한번 오늘 손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천안에서 매수 진입을 했어요. 천안에서 매수 진입한 분은 대전에서 손절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전에서 진입을 한 분은 대구에서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 이 열차가 상행선이다. 반드시 서울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천안에 계시는 분은 대구나 부산까지 내려가고 열차가 내려갔다가 대전이나 천안 근처 올 때 다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서울행이라면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유 없이 버텨갖고 얻은 수익은 오래가지 못한다. 본인의 손절 기준은 칼같이 지키십시오. 어떤 분들은 김프로는 뭐 손절도 안 한다 하는데 저는 몇 천만 원이 손실을 보더라도 내 자리가 오면 과감하게 손절을 합니다. 칼같이 지킵니다. 여러분들의 손절폭보다 더 길어서 손절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손절 라인은 천안에 계시는 분은 대전이에요. 근데 저는 천안에 사면 내 손절폭은 부산이에요. 부산까지 내려가가 해운대 앞바다까지 가면 저는 이제 손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절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부산에 가서 여기가 손실이 몇 천만 원 나면 과감하게 잘라요. 다시 올라오면 그때 잡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를 못 지키면, 그래서 진입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이미 손절 라인을 정해놔야 돼요. 손절을 걸어 놓으세요. 안 걸면 안 됩니다. 안 걸면 대전까지 왔어. 천안에 있는 분이 대전까지 왔어. 아, 여기서 반등하겠지. 뭐 세력이 속임수 준 거 알겠나? 대구까지 내려가. 아, 대구까지 내려갔는데 여기서도 또 버틴다. 속임수 알겠나? 다시 올라가겠지. 반등하겠지. 내가 꺼놨는데 여기가 지지서인데 여기서 반드시 반등하겠지. 또 내려가. 부산이라. 그럼 부산 갔다 올라오는데 여기서 손절해요. 기다리다. 그럼 뭐합니까? 내가 손절 딱 하고 난 다음에 쫙 올라오죠. 천안까지. 아, 조금만 더 버틸 거. 그러가 왜 합니까? 다음번에는 또 버텼다. 근데 부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주도까지 가꾸는 기라. 말 없을 것. 깡통.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천안에 계시는 분은 대전에서 손절, 광명에 계시는 분은 천안 가면 손절, 서울에 계시는 분은 광명 가면 손절, 다시 오면 이렇게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수능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광고를 건너뛰지 않고 10초만 봐주시면 김프로가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건너뛰면 김프로는 하루 종일 쫄쫄 굶게 될 거예요. 개미들이 세력을 이기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2020년도 수능 수리 탐구 영역 10번 문제입니다. 물론 김프로가 만들어낸 문제죠. 자, 손절이라 잘 들어보십시오. 글씨가 작아서 뭐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서울에 사는 길동이가 아침에 어머니에게 기차 여행하라고 차비를 10,000원을 받았다. 이 수학 문제입니다. 잘 풀어보셔야 돼요. 제 문제 내면요, 딱 정지 버튼을 눌러갖고 메모지 하나 꺼내갖고 계산해 봐야 돼요. 자, 서울에 사는 길동이가 아침에 어머니에게 기차 여행을 하라고 차비를 10,000원을 받았다. 길동이는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자,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요금이 5,000원이에요. 서울에서 대구까지 요금이 7,000원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요금이 10,000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뇌 회전 속도가 빠르신 분들은 뭐 계산해야 됩니까? 대전에서 대구까지 가는 요금은 얼마냐? 또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는 요금은 얼마냐? 3,000원이죠. 이거를 계산해야 돼요. 그럼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요금은 얼마입니까? 5,000원이겠죠. 이걸 계산해야 돼요. 이거 계산 뭐하면 이 문제 못 풀죠. 지금 내 계산법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틀리면 틀리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 길동이는 아침에 대전에 사는 친구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태워줘서 대전까지는 공짜로 갔다. 대전까지는 공짜로, 원래는 5,000원 드려야 되는데 공짜예요. 그러면 길동이는 어디 됩니까? 대전까지는 공짜로 갔으니까 아직 엄마가 준 차비만 갖고 있죠. 그죠? 대전에서 놀다가 서울로 가야 하는데 실수로 대전에서 여러분들 서울 가는 거는 대전역이나 서대전역에서 타야 되죠. 호남선은 서대전이고 경부선은 대전역이죠. 그죠? 거기서 타야 서울로 갑니다.
근데 실수로 상행성 열차를 타야 된다. 하행성 열차를 탔어. 그 하다가 대구에 도착했을 무렵 대구에서 내려서 다시 상행성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기다리다 보면 기차가 대구에서 다시 서울로 안 가겠나 싶어갖고 서울로 올라갈 것 같아서 그대로 내리지 않았는데 잠시 후 열차는 출발해서 부산으로 가버렸다. 오후 18시에 열차는 부산역에서 다시 서울역을 향하여 출발을 했다. 길동이가 서울에 도착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보세요. 길동이는 서울에 도착할 수가 있을까? 2번, 만약 서울에 못 간다면 어느 역까지 갈 수 있을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열차의 종착역은 서울행이라고 알고 있어도 차비가 없으면 중간에서 내려야 한다. 차비가 없으면 중간에 내려야 돼. 자,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자,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자, 일단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친구가 태워줬으니까 돈 한 푼 안 들었죠. 그죠? 자, 근데 상행성 타야 되는데 실컷 놀다가 하행성을 타봤어. 대전에서 대구까지 갔죠. 대구까지는 얼마예요? 5,000원, 7,000원이니까 2,000원이죠. 그 다음에 대구에서 내려가 다시 올라오면 타야 되는데 대구에서 또 부산까지 갔겠네. 그럼 대구에서 부산까지는 얼마예요? 3,000원이죠. 자, 그러면은 이 길도이가 부산역에서 다시 서울 가려고 이제 집에 가려고 차를 탔단 말이에요. 부산에서 대구까지 가는데 얼마예요? 2,000원이죠. 부산에서 대전까지 오는 데는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맞죠?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공짜로 친구가 차를 태워줘서 왔고 대전에서 대구까지 오는데 2,000원 들었고 상행성 타야 되는데 하행성 타가 대구에서 내렸으면 됐는데 대구에서 또 부산까지 갔어. 3,000원. 부산에서 대전까지 오니까 5,000원. 엄마가 준 차비는 얼마예요? 10,000원이죠. 10,000원 다 써봤어. 길동이는 어디 됩니까? 길동이는 대전역에서 노숙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손절을 안 하게 되면 차트가 매수 방향으로 다시 가도 이미 내 돈으로 스코어 때 붙는데 방향 알면 뭐예요? 매수 방향으로 뭐 500틱, 1000틱 올라가면 뭐해? 내 돈 다 날아갔는데. 진입 못 하잖아. 자, 그런데 여기에서 길동이의 선택. 어디가 중요하냐? 대구역에서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대전역까지 친구가 태워져가 공짜로 놀러 왔어. 그런데 상행선인 서울행 기차를 타야 되는데 실수로 부산행 기차를 타봤어. 대전역에서. 대구까지 온단 말이야. 아이고 내 잘못 탔네. 왜? 대전역에서 뭐 영동 황간 옛날에 이게 무궁화 노선인데 영동 황간 오면 어유 잘못됐다. 구미 오면 아이고 이거 서울행 기차 아니네. 비로소 본인이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미 때는 늦었어. 그런데 경유하는 역이 있잖아. 대구역에 와서 대구는 동대구역에 KTX가 왔습니다. 대구역이 아니고. 근데 이제 지명을 찾다 보니까 이제 대구역이라 하는데 대구역에서 만약에 내렸다 칩시다. 그러면 서울로 갈 수 있을까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서울에서 대전까지 공짜죠? 그럼 대전역에서 대구역까지 오는데 얼마예요? 2,000원이잖아. 그럼 다시 대구역에서 내려가 서울 가면 대구역에서 서울까지는 얼마예요? 7,000원이잖아.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지금 이 새벽에 하다 보니까 계산이 틀릴 수도 있어요. 뭐 계산이 틀리다면 의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 대구역에서 저 수학 잘 못합니다. 대구역에서 서울까지 요금이 되어 있잖아. 서울에서 대구 요금이 7,000원이면 대구에서 서울 요금도 7,000원이겠죠. 그럼 대전역까지 5,000원이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오는데 7,000원이면 대전역에서 대구까지 오는 데는 2,000원 들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됩니까? 대구역에서 길도이가 내렸으면 원래 상행선 기차를 타야 되는데 하행선 기차를 잘못 탔어. 대구역에서 길도이가 내리면 뭐 돼요? 2,000원 써먹고 대구에서 서울역 가는데 7,000원 쓰면 얼마예요? 토탈 9,000원이잖아. 맞죠? 그럼 대구역에서 오뎅 한 개 사먹고 1,000원으로. 그럼 엄마가 준 차비 10,000원.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래서 여러분들 손절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손절을. 왜 손절을 안 합니까? 길도의 집이 어디예요? 서울이잖아. 그럼 서울이면 서울역으로 가야 되지 뭐 부산역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손절을 안 하면요. 그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예요. 아니 진입을 이렇게 사람이 다 맞췄습니까? 맞출 수가 없지. 예? 나는 상행선이라고 기차 탔단 말이야. 탔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 천안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열차가 반대로 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구역에 오면 내려야지. 왜 거기에 올라타고 있어요? 대구역에서 안 내리니까 그 기차가 어디까지 갑니까? 부산역까지 가잖아. 아니, 돈 많은 사람은 엄마가 준 차비가 10,000원이 아니고 100,000원 받는 사람은 부산역까지 기다려도 되죠. 맞잖아요. 엄마가 100,000원 줬는데 부산 가면 또 택시 타고 가도 되지. 계산 딱 해보고 나는 대구역에서 안 내리면 집에 못 가겠다 싶으면 칼같이 대구에서 내려야지. 그래서 손절을 칼같이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못하면 기차가 우리 집에 가는 서울행이라 하더라도 서울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절을 칼같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답은 길동이는 서울에 도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서울에 도착할 수 없다. 만약 서울에 못 간다면 어느 역까지 갈 수 있을까? 대전역까지 간다. 어느 역에서 내렸으면 다시 서울에 갈 수 있었을까? 대구역에서 갈아탔으면 가능합니다. 이렇게가 이제 카톡으로 나온 거 보이시죠? 우리 실제 이렇게 장중에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 손절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손절의 크기는 어머니가 주신 차비에 달려 있습니다. 엄마가 10,000원을 주면 대전역에서 실수로 상행선을 타야 되는데 하행선을 탔다. 그러면 대구역에서 내려야 돼. 10,000원을 받으면. 대구역에서 내렸다가 다시 부산 갔다가 올라올 때 대구역에서 타면 상행선을 타면 서울역에 갈 수가 있어요. 1,000원이 남아. 그러면 서울역에서 오뎅을 먹든지 대구역에서 오뎅을 먹든지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간식까지. 손절을 못하면 열차가 서울로 가도 차비가 없어서 대전역에서 노숙자가 돼야 됩니다. 결국 개미는 손절 한번 제대로 못했다가 깡통을 차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하루 손절 금액을 꼭 정해놓고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손절 한 번 잘못했다가 내가 엄마가 니 그래 대전 가갖고 실컷 놀다가 엄마가 형편이 넉넉하면 부산 해운대까지 구경하고 와도 되죠. 하룻밤 자고 와도 되지. 근데 엄마가 돈이 없어. 그래서 대전 가가 노는 아보고 돈 10,000원밖에 못 잤단 말이에요. 10,000원 주니까 얘가 처음에는 의도는 좋았지. 돈 아끼려고 친구가 대전 사는 친구가 있는 태워준다 카요. 공짜로 갔단 말이야. 나 10,000원이나 있네. 근데 기차를 잘못 탔었어. 대구역 갔어. 근데 혼자 착각하는 거야. 야씨 대전 내려올 때 내 원래 차비 서야 되는데 지금 차비 아껴 쓰이기는 돈 굳었잖아. 그러니까 뭐 이 차 기다리다 보면 서울 가겠지. 부산 가쁘네. 그때 이제 계산해보이. 이 계산 차구라. 대구에서 부산 가는 차비도 계산 안 했고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것도 계산 안 해봤어. 해보이. 대전역까지 밖에 못 가. 그래서 길동이는 이 추분데 대전역에서 노숙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대전역에서 노숙을 안 하시려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제한급식을 해야 돼요. 매매를 최대한 자제를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 드린 손절을 칼같이 지켜야 돼요. 아시겠죠?